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답이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된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2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답이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제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상반기 재정 비전 2050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최근 테마의 움직임, 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 변동성 시장을 극복할 개별 종목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반기 재정 340조 원을 투자해서 어떤 재정비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사실 오늘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흐름을 좀 바꿀 만한 그럴 뉴스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 시장도 좀 다소 좀 무거우면서 좀 조용하게 흘러갔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상반기에 또 재정을 좀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과 이제 내년에 그 예산안이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새해 이제 상반기에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정부의 이제 지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책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1월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 효과라던가 1월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뉴스들을 좀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부 안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상저하고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이제 내년에 예산안을 추가 편성을 추경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지금 증시라던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돈을 좀 많이 풀어놨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과 그다음에 이제 좀 글로벌 경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상반기 쪽에다가 이제 편성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좀 집중을 좀 하겠다. 이게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사이클이 돌아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상반기에 돈을 집중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안에서도 돈을 풀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요소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들을 좀 통해서 많은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사실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2년도는 매매하고 주식하기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고 거기에 대한 위기가 지금 끝났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이제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이미 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고 넘어갈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시장이 상방일 때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좀 더 수월하고 뭐 지난 코로나 이후의 시장처럼 원웨이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묵직한 우량한 종목들 하나만 뭐 잘 찍어놔도 웬만하면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의 뭐 고민을 같이 좀 소통을 해보면은 물론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물렸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의 타이밍을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모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매도하기는 아깝고 그다음에 물타기할 현금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큰 우려감이 되시죠. 근데 지금 시장이 보면은 2022년도 뭐 대략 한 6월 달에 급락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6월 달에 급락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죽을 듯 말 듯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막 반등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덜어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종목이 올라오면은 좀 방치를 하게 되고 좀 안도를 하게 되죠. 그래 이제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반복을 합니다. 대략 뭐 한 달 반에서 한 달 정도의 주기를 두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9월 달에 폭락장이 나왔죠. 그럼 이제 6월 달에 밀렸었던 종목들, 회복을 해서 좀 안도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뭐 10월 달에 11월 달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이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12월 달에 시장이 한 달 내내 빠져가지고 또 이제 11월 달에 회복이 좀 되는 듯 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빠져서 그때 좀 팔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 1월 달에 또 증시가 올라오니까 야금야금 또 분위기를 잡아가고 또 그런 마음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시기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023년도 상반기 좀 늦으면은 뭐 하반기,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시장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한 번 더 조절할 것 같아 이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좀 반등을 시키는 거고 여전히 그 깔려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지금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는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구조조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악재가 풀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달 반 정도의 사이클을 두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힘들게 했다가 또 이제 뭐 그 내려놓고 싶으면 또 반등하면서 무뎌지게 했다가 이런 증시들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종목들을 멀리 보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재료성 종목과 테마성 종목들한테 단기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네옴시티처럼 이제 빅테마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긴 더 폭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중국 소비주 쪽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 쪽에 뭐 이슈라든가 뭐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붙으면서 테마주들과 재료주들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을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조금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좀 재료성 종목들을 가지고 당분간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보는 그런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더 유리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거시적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첫 번째 주제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언급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변동성 장세로 개별주 간결하고 단기 매매를 권장한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 변동성 시장을 극복할 개별 종목의 매매법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아직 그 회복이 좀 덜 됐는지 얘기를 하다가 뭐 기침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너그러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저는 권장을 드리는 게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지속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재료에 대한 내용들은 바뀌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좀 단기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매매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또 기술적인 분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간단하게 차트의 좀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이끌고 또 리딩을 또 해드리고 하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뭐 매일매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공부를 해도 예상과 좀 어긋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뭐 단기 매매를 권장을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현금을 끌어모아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시장도 분명히 오겠죠. 근데 그런 단기 매매 안에서는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한편으로는 차트 분석은 뭐 좀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치 투자에다가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분석이라던가 가치 평가에다가 이제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주식장에서 뭐 완벽한 100%의 정답은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식 차트를 읽고 시장에서 흘러가는 종목의 흐름을 읽을 줄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적어도 뭐 승률 자체를 뭐 30%, 40% 이상은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더 중요한 그런 그 시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아예 볼 줄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좀 잘 따라오시고 하면서 적어도 이제 기본은 좀 알고 가자라는 저의 의도를 잘 좀 파악하고 같이 좀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 분석에 대한 이유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웬만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시그널들은 차트에 단서를 남기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는 그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그 종목을 그 숲에서 나무를 찾는 게 아니라 월등히 좋은 나무를 골랐기 때문에 그 주변 배경을 찾으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결국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식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가장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기도 하고 가장 심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차트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가 우리가 보는 그 구간 안에서 차트는 항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쏠리게 되면서 뭐 투매짜리라던가 아니면은 매도 물량들이 좀 거하게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뭐 불길한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구간들이 항상 차트에는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그런 거를 찾는 방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지지라는 것과 저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때 그러니까 저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런 그림들을 한 번씩 다 보셨죠. 반대로 뭐 그 주가가 흘러가면서 이제 오를 듯 말 듯 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는 이제 저항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 일정 가격이나 매물대를 기준으로 형성이 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지표인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 이런 하나가 넘어갔네요. 이동평균선 이런 것처럼 주요 지표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연습들을 좀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예제 차트를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지지선이라는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종목의 흐름을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 패턴들을 유지를 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는 추세선을 그을 때 저점끼리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 흐름 안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또 여기서부터 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따라가면은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기 추세선 안에서의 요런 이제 저점 구간들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있는 선들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저점들 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대략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그어놓은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를 계속 밟으면서 올라가잖아요. 밟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지지선의 각도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평선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종목이 움직이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선은 이렇게 이제 그어버리고 그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 지지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 차트의 흐름은 요거를 유지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면은 추세가 바뀌고 그다음에 방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뭐 좀 심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락을 할 때는 저점끼리가 아니라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싶은데 돌파를 못하는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정한 뭐 가격선이라던가 추세를 놓고 움직이는 이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통해서 그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된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화면에 있는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그림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을 좀 한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지지와 저항을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교과서처럼 잘 나온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과 이 차트 흐름은 제가 실제 HTS를 좀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이 위치가 딱 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이 차트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있죠. 저는 기본적인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한 요 정도를 보는데 제 차트에서는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고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다 지워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이동평균선들보다 이 검은색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제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와 이 화면 안에서 이 종목의 그 당시 흐름 안에서는 이 종목은 지지의 흐름들이 자 볼게요. 여기 돌파 이후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닿으면 이제 반등을 또 하는 그러니까 좀 지지의 역할을 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와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현재 이 구간에서 이 121선 검은색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이동평균선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는 얘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놓아놨을 때는 사실 그게 쉽게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저는 매일 제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뭐 주식을 매일매일 좀 쳐다봐야 되는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눈에 더 쉽게 띌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시야를 가졌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이제 의미를 찾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이 검은색 선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 60일선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이 종목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검은색 선에
지지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한번 이 지지와 저항의 흐름을 타게 되면은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그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계속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면은 그동안에는 이 검은색 선의 의미가 지지로 계속해서 의미가 부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보고 있었던 약속이 좀 깨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얘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이제 이 검은색 선과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 다음의 흐름들을 하나하나씩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 검은색 선이 내려오지 말라고 서포트를 해주는 지지선의 역할을 했는데 이 지지선이 아래쪽으로 깨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밀려나고 힘을 다시 쓰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넘지 못하는 지지선이 저항의 역할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것도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넘고 싶은데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다음 흐름에서도 이 종목은 이 검은색 120일 이동평균선에 계속해서 기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가 나오다가 아래쪽으로 깨지면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저항의 의미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단순합니다.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가려면은 차트에서 뭐 가격의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됐는지 아니면 이것처럼 한 이동평균선을 골라놓고 의미가 부여되는지 요거를 보고 만약에 이제 기준이 이탈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하면서 하락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의미가 부여가 됐는데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맥점으로 잡으면서 단기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변동성이 상승 쪽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구간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률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보고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트 분석들은 뭐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보조 지표를 이제 뭐 쓰지 않는 이상 모든 기술적인 차트 분석들은 베이스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차트를 좀 여러 개를 돌려보면서 이 종목은 어디가 저항이었고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률이 혹은 추세가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차트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지지와 저항의 이제 특징들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지지가 유지가 되다가 아래쪽으로 깨지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두드리다가 돌파가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요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의미가 부여된 지속적으로 저항을 두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건데 돌파가 임박한 혹은 돌파가 이제 막 나온 종목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맥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찾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일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제로 봤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어제도 상승률이 잘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률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먹통에 대한 뉴스가 잠깐 좀 돌았었는데 이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의미가 부여된,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 의미가 좀 부여된 그림들이 이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 종목이 대략 이 여기 나와 있는 한 6,000원대 부근의 가격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혀버리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통이 막혀버리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통이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의 일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매물이 또 쌓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얘한테는 의미가 이 가격선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선이 되는 겁니다. 이 차트 안에서 이 그림에서는 얘의 의미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힘이 세질 수 있는 그런 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트의 성질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추세에 힘이 실려서 그 과거에는 횡보했던 그림들이 상승의 추세를 좀 더 빠르게 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타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LG 에너지 솔루션을 2대1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 때까지 뭐 40%, 50% 이상의 상승률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좀 좋은 종목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이 상승 추이가 지금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상승 추이가 나오기 전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뭐 실적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의 뭐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 차트 안에서는 어떤 단서들을 남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이 과거에는 여기 언덕, 그 다음에는 여기 언덕,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가격선의 이 저항선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가격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저항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종목 차트 안에서 이 차트 안에서의 의미는 이 가격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차트가 힘을 더 쓰고 그다음에 또 상승의 추세를 좀 빠르게 잡으려고 한다면은 여기가 돌파되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머물렀을 때 투자하기보다는 이 위쪽으로 넘기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매수를 했을 때 조금 더 좀 탄력을 붙일 수 있고 단기간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림이 보이면은 저항 구간들이 돌파가 된 이후에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또 빠르게 타면서 단기간 안에 상승을 시원하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짧게는 뭐 여기까지 한번 눌린 구간 이후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하시고 제가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LG 엔솔이라든가 과거의 뭐 데이터 솔루션처럼 가격의 저항이 만들어진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그 예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우리 예제 차트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면서 예제 차트도 보고 계속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차트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일단 힌트를 드리면 이동평균선에 그 의미가 부여가 된 게 저는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눈으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이 회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회색 선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 두 번이 걸렸고요. 여기서도 윗꼬리가 딱 걸렸고요. 여기서도 윗꼬리가 걸렸고 여기서도 윗꼬리가 걸렸고 여기서도 윗꼬리가 걸렸습니다. 그죠?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기도 하고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데
힘을 쓰면서 넘기려고 하는데 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의미가 여기에 부여가 됐는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힘을 쓰면서 폭발을 하거나 추세를 더 위쪽으로 들어 올릴 수 있으려면은 이 저항선이 돌파되는 모습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에서는 힘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들이 훨씬 많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깔끔하게 나왔죠. 바닥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을 계속 두드리고 깔끔하게 몸통으로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고 세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차트 분석이 제대로 먹히고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흐름을 맥점을 보고 매수해서 단기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작년에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실제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분 좋은 종목의 실제 좀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드리고 함께 또 이제 매매도 하고 장중에 대응하시는 분들끼리 좋은 수익을 냈을 때 실제로 결과치가 나오는 이런 이제 단순한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 잘 따라오고 하셔서 이런 맥점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PPT 뒤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예제 종목들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예제 종목이 되기도 하면서 관심주의자 이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뒤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 종목들을 선취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배우신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발굴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는 종목 검색기를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차트 패턴들이 나오는 거를 뭐 매일매일 뭐 몇천 개의 종목을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는 좀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추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건데 그렇다면 그 종목은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하면은 저같이 이런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리스트에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간단한 또 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번째 썰전 주제로는 차트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100%를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차트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급등전 종목들은 차트에 시그널, 신호를 남기고 이 지지 저항을 이용한 위치 파악에 대해서 종목들 예시 들면서 강의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 이야기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매수가 8,0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좀 조정받으면서 7,79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좀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이랑 매수가랑 그렇게 큰 네.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걱정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 이슈가 전해지면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주가 추이가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좀 요즘에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됐죠. 근데 실제로 이 종목의 그 실적이라던가 이제 뭐 요즘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2022년도 1분기부터 뭐 3분기까지 혹은 뭐 작년에 그 뭐 실적이라던가 매출액에 대한 추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경기 상황 치고는 선방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마적인 모멘텀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분위기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랑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내용과 뭐 테마도 좀 이어졌고 그다음에 요즘 뭐 중동발 얘기들이 뭐 두바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 얘기들이 좀 같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수급들도 과거 대비해서 좀 지속적인 유입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가지고 가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뭐 차트 강의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에 8,500원의 언덕이 과거에 여러 번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 얘는 8,500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8,500원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매물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테마가 이어지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지금 흐름 보면서 짧게 아래쪽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7,000원을 그 아래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되 8,500원까지 이제 첫 번째 도전, 그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대하면서 유지를 하고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보실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네옴시티 이슈로 바닥에서 상승 추세 붙으면서 올라왔습니다. 크게 손실 구간 아니기 때문에 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관련 테마까지 붙은 만큼 보유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7,000원, 1차 목표가 8,5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답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비중, 종목의 이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새롭게 재정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매수했던 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이 네트워크 오류 관련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는 네. 오늘 뭐 흐름 보면서 음봉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제는 종목명을 제시를 드리지 않았었으니 뭐 지금 소개도 다시 시켜드릴 겸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조정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일 오전장에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를 충분히 들어가기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붙어 있는 뭐 종목들 자체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작년에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갔었던 종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상방으로 만들어갈 때는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룹 종목들이 좀 되기도 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그 흐름들이 좀 느렸다라고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느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만들어 놓은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좀 철저한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과도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과거에 지속적인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거래량 죽이면서 다시
다시 이제 지지를 형성하려고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뭐 충분하고요. 어제 뭐 게임주에 대한 뭐 저의 기대감들은 뭐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카카오 먹통에 대한 얘기들은 뭐 단발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좀 밀리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다 밀리는 그런 뭐 단순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내려오고 종목들이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가 점 찍어놓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더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잘 앞으로 오늘 조정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흐름에 한번 기대를 가져보면서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오늘 이런 먹통은 단발적 이슈였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단순 조정을 받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조정 구간 또는 내일도 조정 나오면 들어가기 좋은 시기다라고 좋게 기대감 갖고 가져보자라고 추가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3일에 매수한 가온미디어인데요. 오늘 7%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가온미디어 앞으로의 추세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가온미디어 그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이 두 종목한테 애정이 조금 좀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가 간 두 종목을 막 자랑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포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못 간 그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도 추세를 좀 돌리면서 이제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다수익권으로 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미디어도 지난번에 뭐 짧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좋은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이랑 LG 쪽에서의 OTT 시장 진출 이런 내용들이 관련된 종목들한테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알로이스 상한가라던가 아니면 뭐 NEW의 장중에 뭐 급등 아니면 뭐 사마네트워크스의 분위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미디어 종목들한테 분위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차트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서는 이 8,000원 부근들을 일정한 가격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의미는 8,000원을 넘어가면서 힘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으로 의미가 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8,000원까지 좀 잡아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조금 더 가속화되어서 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7.87%가 좀 조촐한 수익률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좀 가능성을 조금 더 좀 높게 보면서 저는 좀 유지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상한가 한 종목에 비교를 하면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온미디어인데요. 이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대기업 OTT 시장 진출 소식과 함께 미디어 전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8,000원 넘어가면 추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전략적 힌트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얘기를 했는데 미련이 하나 더 남았었는지 오늘도 지금 게임주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네 글자짜리 그 게임주이고요. 뭐 게임주들이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거는 저는 눈에 계속해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파노,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주들부터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2월 달에는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1월 달에는 좀 연초 효과로 증시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외 기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과한 액션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게임주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개선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중국에서 이미 이제 파노를 좀 받는 그런 종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노
신호에 대한 실수가 이미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지금 업황과 좀 맞물려 가지고 새로 나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게임주들이라고 하면은 실적보다는 뭐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작 게임에 대한 뭐 흥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히트를 많이 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데 뭐 좀 부족한 부분들 없이 지금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차트에 대한 맥점들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흐름을 좀 좋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연간 최대 거래량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바꾸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을 지속적으로 찔러주고 있고 과거에 여기 언덕에서 만들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이제는 돌파 이후에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올라가려는 의지를 좀 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차트에 힘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차트가 굉장히 예쁘죠. 단기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잠시 후에 부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과거 소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장 반등에 더 잘 반응하는 종목이고요. 또 중국 판호 발급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고 실적 역시 탄탄하고 신작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까 제가 강의를 하다가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막 좀 조급하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계속해서 좀 이어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부해놓고 내가 이제 능력치를 좀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더 재밌게 더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스터디 그룹으로 과외방을 운영하듯이 같이 좀 레벨업을 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뭐 노란톡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도 제가 좋은 정보들과 거기에 앞서서 제가 다 제시를 드리지 못했었던 관심주들까지 지금 차트가 수상한 종목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이후에 뭐 후반전까지 들어오셔서 내일의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좀 받아가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실력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주식 썰전 강의에 더 이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해드리지 못한 관심주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오후 1시에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강력한 무국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강의해준다고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따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 강연회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